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베스트 학과별 선택 과목에 대한 예시를 지금부터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공학 계열입니다. 이공학 계열 중에서 제일 먼저 기계공학이 나왔는데요. 이 기계공학은 전통적으로 전화기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고요, 많은 학과고요. 지금도 아이들의 선호도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먼저 기계공학은 학과 인재상을 보시면은 수학과 기초과학에 대한 학업 성취도를 기본으로 봅니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 이런 자동차공학, 우주 쪽 관련 이러한 분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연력학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데 사실 이러한 과목 용어들은 좀 낯설어도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조금 더 심화가 되는 부분인데 요거랑 관련이 돼서 아이들은 보통 탐구 주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탐구 주제에 앞서 우리가 더 급한 거는 지금 세부 과목 선택 과목인데요. 기계공학이니까 대부분 이제 수학과 과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 과목, 여기 미적, 여기가 1순위인데 기본적으로 미적과 물로한 물풀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수를 하기를 바라고요.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도 이수를 하고 물투나 화투도 당연히 들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을 선택하지는 않았는데 기계공학에 갈 수 있을까요? 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과에서 학교마다 선택 과목의 개수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어떤 학교는 4개를 다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학교는 3개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2개를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 전도는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나오면요. 이 추천 키워드와 도서가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여기에 있는 추천 키워드와 도서를 이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천 키워드를 보실 때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이 추천 키워드 자체가 이 추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재가 되잖아요. 이 소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입시의 승패가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소재를 바탕으로 한 아이들의 과정과 실험 요러한 내용이 주가 되는 게 더 큽니다. 아이들마다 똑같은 키워드를 주더라도 탐구를 하는 방향은 다 다릅니다. 자, 그동안에 한 아이들 중에서 그냥 기억나는 걸 좀 하나 좀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선풍기의 날개 개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 물리인데 물리 수행 평가를 뭘로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진로 탐색이라든가 주제 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선풍기의 날개 개수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던져 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선풍기의 날개 개수, 선풍기의 날개가 3 개가 있는 경우, 선풍기의 날개가 5 개가 있는 경우, 단순히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바람의 세기가 좀 다를까? 바람의 세기가 좀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요것을 고민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날개의 면적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었고 바람의 집중 또는 바람이 어떠한 공간에 퍼지는 요러한 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선풍기의 날개 개수를 사용 목적과 공간, 시간 등을 고려해 갖고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경향 좀 있었어요, 경향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추천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나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학 과학의 중요성이 일단은 너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전자공학입니다. 자, 이 전자공학 역시 우리가 흔히 최근에 지금 알고 있는 전자라든가 정보통신, 컴퓨터 요러한 쪽과 관련이 있겠죠. 반도체 공학 기술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요.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러한 전자 의료기기, 전자 제어 요런 쪽도 많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분야죠, 지금. 자, 전자공학과는 전공 과목이 자 요렇게 대학을 가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흔히 하는 이제 자기장 쪽 이런 이게 바로 이제 전기, 자기약 요쪽에 되겠고요. 우리가 임베디드 프로그램 이제 컴퓨터 쪽이나 IoT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거 요러한 것도 이제 전자공학의 한 분야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공계 쪽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아까 기계공학처럼 미적이나 수학, 기하 확통 이렇게 수학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웬만하면은 다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은 다 이수를 하고 학교마다 이과지만 이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확률 통계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문과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다. 그런 수학 과목은 전부 다 듣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물원, 물투, 화원, 화투 당연히 필수가 됩니다. 전자공학과 관련돼서 이러한 추천 키워드가 나오는데 아마 생활기록부를 많이 보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풀이의 변환 이런 거 많이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풀이의 변환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 건축이라든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제 요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풀이의 변환 원래는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뻔하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사인파라든가 코사인파 이런 복잡한 함수의 주기 파형을 갖고 풀이의 변환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랑과 관련돼서 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노이즈 캔슬링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진폭의 변화,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 요러한 것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무선 충전기의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무선 충전기의 원리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자기장 쪽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쪽을 탐구하는 아이들도 조금 있습니다. 자, 전자공학과, 수학과 물리, 화학. 자, 요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학과입니다. 건축학과. 건축학과와 건축공학은 좀 다르지만 이 건축학과 기본적으로 건축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저 건축학과 갔는데 저 미술 잘해요."라고 하는 건축학과를 좋아하는데 그냥 이 공대 이런 과학 실험 동아리라든가 요런 쪽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미술 동아리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대학교를 입학하면요. 내가 건축학과를 갖는 건지 내가 미대생이 됐는 건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1 학년 때 굉장히 많은 스케치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합니다. 또 하나 건축학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원장님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을 먼저 볼게요. 아까랑 비슷하죠. 먼저 수학, 이제 미적. 수학에서는 미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물리, 화학 요런 쪽도 괜찮습니다. 전공 과목을 보시면요. 건축과 개론이라든가 학생들이 고등학교 1 학년 때 깊은 고등학교 1 학년 때는요. 많은 걸 집중적으로 배우진 않잖아요. 난이도가 좀 있는 과목을. 그러니까 건축과 개론, 건축의 의의와 목적이라든가 건축에 제반된 이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 구조 요러한 걸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게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이런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선생님 저 건축학과 갈 건데 탐구 주제 뭘로 잡을까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이 한 거를 많이 권해요. 대신에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했나 그 과정은 꼭 보죠. 이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 그러지? 단열. 집에 어떤 건축물의 단열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요런 쪽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패시브 하우스 하면은 이러한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뻔히 이제 검색해서 나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곤 하는데 이 패시브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건축 재료 부분에서는 이제 절연 그다음에 이제 공기 쪽과 관련돼서는 공기 밀폐 이런 대류 현상 이런 걸 좀 할 수 있고요. 그럼 역학 부분에서는 열 회수 처리 시스템 이제 요러한 것을 또 세부적으로 또 아이들마다 공부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런 파스칼의 삼각형 같은 거. 기본적으로 건축학과를 가면요. 실제로 면접 문제에서도 도형에 관한 문제를 사실은 많이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도형 쪽이라든가 요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고등학교 1 학년생들이 이제 건축학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교 공간
짜투리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같은 것을 아이들이 1학년 때 간단히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대한 것을 디자인적 요소로 한번 활용을 해 보든가. 자,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건축학과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짐벌락 현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물리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공학입니다. 환경공학은 당연히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수학이나 물리,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생, 이러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요. 최근에 환경이 급속도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후변화, 여러 쪽도 관련이 있겠죠. 환경공학 개론, 물, 대기, 폐기물 요런 환경공학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배우는 공부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학이라든가 이제 미적이라든가 아까 내용과는 좀 다르게 아까 기계공학이나 전자 쪽에서는 이제 물리 쪽이 좀 먼저 왔다 그러면 환경공학은 화학이나 당연히 생명과학 쪽이 이제 우선순위로 좀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환경공학과 관련돼서는 여기에서 이제 환경 유기화학 같은 거 요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환경화학 같은 내용.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산화환원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선생님 제가 공학이잖아요. 근데 이 물리학을 안 들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라고 하는데 그 과거에는 "야 공학을 가고 싶으면 무조건 물리를 들어야 돼."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지만 우선순위가 일단 화학입니다. 추천 키워드 내용을 보시면은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게 기후 변화의 대용이 있어요. 이 기후 변화의 대용은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 아마 아이들은 탄소 중립을 분명히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근데 이 탄소 중립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쪼끔 애매한 이제 모순 같은 것도 있어요. 각국의 정부라든가 이런 모순적인 제도. 실제로 뭐 인구가 많은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 우리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중학생들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좀 주로 하는데 이제 COD라든가 BOD 이런 산소 요구량을 이제 측정하는 경우 실제로 탐구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키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당연히 이제 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 같은 경우에를 어떤 식으로 이게 시행착오를 겪었나 이제 그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 가면서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프리사이클링 요러한 내용도 있네요. 프리사이클링 요러한 내용. 요거 하다 보면은 당연히 리사이클링 요런 내용도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학이 당연히 먼저 나옵니다. 이과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공학과예요.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입시 결과, 입결이라 그래서 이 입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광운대, 세종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도 1점대 후반 요렇게 형성되기도 하니까. 졸업 후의 진로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얼마나 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고요. 네. 이 컴퓨터공학과 전공 과목을 보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자료와 구조,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굉장히 다양한 걸 배워요. 예, 다양한 걸 배우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계고 학생들이 이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사실은 좀 드물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나 아니면은 음 전문교 과목을 배우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입학사정관 분들도 알고 계세요. 음. 이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짜여진 어떠한 알고리즘, 어떠한 코딩 이런 것을 보고 흉내를 내거나 좀 서치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좀 어떠한 탐구 주제를 좀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고3 때 이제 컴퓨터 언어를 조금 공부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위아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컴퓨터 언어를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짜 보거나 게임을 만들어 보거나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 그러면은 컴퓨터 언어, C 언어라든가 자바, C 뚝불 언어 요거 외에도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러한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하고 어 '다른 것을 생각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괜찮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자료화 구조예요. 이 자료 구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전문 교과 과목의 하나거든요. 실제로 컴퓨터 공학을 진학한 친구 중에 기억이 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이 자료 구조 수업을 좀 들었어요. 음. 자료 구조 과목 대학교 가면요. 이 자료 구조 수업을 듣는데 미리 거기서 아이 학생에 대한 역량을 좀 공부하는 파악하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음. 자, 이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보통 어떠한 과목을 선택하냐, 과학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못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컴퓨터 공학과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교수님들이 주로 보는 과목이 일단은 수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행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 때는 배웠는데 요새 아이들이 행렬이 안 배우잖아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 행렬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수학의 중요성을 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행렬을 동아리 시간이나 요럴 때 공부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어요. 아이고 넘어갔네요. 음. 자, 그리고 이 추천 키워드 중에서 다양한 게 있어요. 아이들 많이 이거 하는 것들인데 이런 암호 수학이라든가 바이오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답게 만약에 컴퓨터 공학과를 진학한다 싶으면 이제 컴퓨터는 0 이나 이제 1, 이 이진법의 수를 좀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DC,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시스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 같은데 요러한 내용을 사실은 1 학년 때 먼저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다음에 2 학년, 3 학년 올라가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코딩을 해 보고 수학 공식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 갖고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들도 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학년별로 올라갈수록 체계적으로 인문계 학생들답게 좀 짜면은 괜찮지 않을까. 컴퓨터 공학과 들어가는 친구들은 수학 성적이 우수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눈에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공지능학과예요. 인공지능학과, 컴퓨터 공학 굉장히 비슷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컴퓨터 공학을 가면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그다음 게임 프로그래머 이거 다 컴퓨터 공학의 한 부분이에요.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 컴퓨터 구현 역량을 갖춘 학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인공지능학과를 가도요. 이 딥러닝이나 기초 통계, 변분 추론 조금은 어려운데요. 이 변분 추론이 그런데 한 고등학교 한 2 학년 3 학년 됐을 때 확률과 통계를 좀 배우고 수학적 능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일단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컴퓨터 쪽이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학과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생각나나요? 여기 이 챗GPT도 그렇고 우리가 딥러닝이라든가 예 요런 게 좀 기억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머신러닝 이제 요런 쪽인데 탐구를 하다가 좀 특이한 학생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머신러닝이 크게 둘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판별을 하는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생성형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부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은 생성형 모델을 공부할 때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야 되고 확률과 통계 그 세특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베이지 정리가 이제 판별 모델에서 한 것을 다음에서 어떠한 그 가정이라든가 어떠한 인풋 요소가 주어졌을 때 다음 확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추론하는 게 이제 변분 추론인데 이러한 것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조금 있었다. 음.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 인공지능학과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이라든가 수학, 이제 이게 기하라든가 요런 쪽 수학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올해 분명히 입시하다 보면 챗GPT 이러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챗GPT랑 관련돼 갖고 아이들이 뭐 '챗GPT가 무조건 옳다, 옳지 않다. 이런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게 인공지능 학과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알고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생명공학과입니다. 이 생명공학과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이제 순수과학 쪽, 자연계열 쪽이 좀 강하고요. 비슷은 하지만 이 생명공학은 이제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이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한 쪽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졸업 후에 진출이라든가 요런 내용 보면은 뭐 알 수 있고요. 생명공학과 간다 그래서 생명과학 쪽에서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생명공학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도 이과 쪽이라 생명과학 쪽, 이 수학하고 과학 쪽이 일단은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과학이니까, 생명공학이니까 생명원과 생투를 들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생물 통계학이라든가 유기화학, 생물공학, 생리학 요런 것도 막 이 생리학과 생명과학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공학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물공학은 이제 미생물이나 세포 배양 요런 것도 많이 아이들이 실제로 실험도 하고 많이 하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1 학년 때 원하는 학생들이 1 학년 때 해볼 만한 것은 어떠한 어마어마한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이제 군집 생태학 같은 거. 이제 군집 생태학 같은 경우에 개체 생태학이 있고 군집 생태학이 있는데 이제 식물의 이전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생물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 학년 때 공부를 하면은 너무 어렵지도 않고 학생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감염 재생산 지수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거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했던 거 혈류의 속도 생명공학을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수학에서 미적분과 이렇게 관련돼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학생들이 너무 많이 해 갖고 너무 많이 하는 것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나오는 게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을 한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조금 어 방향을 좀 설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사체의 사망 시간 요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체의 사망 시간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요런 거 생리학 쪽 있잖아요. 요런 생리학과도 관련이 좀 있어요. 우리의 인체, 동물의 생체 이런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반응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요러한 내용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신소재공학과입니다. 신소재공학과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반도체 쪽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런 에너지 배터리 쪽 있잖아요. 어 전기차 요런 쪽에서 이제 신소재공학과를 최근에 이제 많이 희망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재료 요런 개발들이 바로 우리 미래 사회의 역량이기 때문에 자, 신소재공학과를 진학하는 친구들 1 학년 때부터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산업의 동향 이런 거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재료에 대한 것이 일단 먼저 공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학년 아이들 하면 일단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을 좀 먼저 공부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 학년, 3 학년 올수록 이제 첨단 공학이라든가 이제 무기 재료 이제 요런 거의 특징들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소재 공학이다 보니까 이제 재료라든가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제 소재다 보니까 당연히 화학이라든가 이런 화투 과목이 이제 생명보다 당연히 물리보다 우선시 되겠죠. 그 생명 아니 화학, 물리 이제 요러한 과목 위주로 있게 될 거고요. 당연히 수학은 이렇게 깔려 나옵니다. 추천 키워드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배터리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럼 기존에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이제 2차 전지의 단점이라든가 이제 음극재, 양극재, 이제 전해질 이런 걸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앞으로의 발전 동향인 왜 전고체 배터리가 왜 그전에 2차 전지를 압도하게 되는지, 이게 우리의 왜 해결 과제인지, 전고체 배터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단순히 이 아이가 관심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인지를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거랑 관련돼도 아까 얘기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공정 이런 것도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소재 공학과를 들어가면은 반도체에서 이 밴드 갭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밴드 갭에서 차세대 반도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전이차라든가 요런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답게 어려운 내용보다는 재료에 대해서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반도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 규소에 대해서 몰라요. 규소랑 실리콘이랑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 FM적인 거예요. FM 요 정도 틀 따라가면은 크게 잘못되거나 못했다 그런 소리는 안 들으니까. 자, 다음은 천문학과입니다. 천문학과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천문 쪽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해도 잘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덕후 아이들 기질이 굉장히 강해 갖고, 그냥 별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아이들은 별에 관심이 있고 행성에 관심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주 행성과 진화를 연구하는 조금 만나면 좀 특이한 학생들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전공 과목 보면은 천체 역학이라든가 천체 물리학, 선현대 수학, 요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겠죠. 천체라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뭐가 나올까요? 지구과학이라든가 지구과학 2가 나옵니다. 당연히 수학 나와야 되죠. 겁나게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추천 키워드 요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해성의 궤도를 관심 있게 이제 공부했던 아이가 있어요. 또는 이제 망원경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는 아이. 행성의 궤도를 공부했던 아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헨리 해성 있잖아요. 그 헨리 해성이 몇 년 주기로 우리나라 그 지구에 이제 근접해 오고, 음 그 궤도가 굉장히 특이하대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헨리 회성이 왔을 때 다른 행성과의 상호작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러한 내용을 아이들이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천문학과 가는 친구들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천체 역학 부분에서는 이제 뉴턴이라든가 아니면 케플러의 법칙, 이제 요러한 내용을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파트가 나온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제 관심사를 좀 들여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공계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전공하고자 하는 요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공계열 학과를 마치고 이제 다음 계열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